지금부터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바로 성공을 위한 레이스입니다. 안전하고 힘찬 레이스를 위한 지침서, 말그릇이 당신을 돕겠습니다. 제목 말그릇, 저자 김윤나, 출판 카시오페아, 기획 리딩 송진호. 마음이 변하면 말이 변한다. 나를 찾아왔던 사람 중 한 명은 직원들의 무능력에 필요 이상으로 분노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작은 실수에도 사람들을 비난하며 몰아세웠다. 나를 처음 찾아왔을 때 그가 배우고자 했던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참고 듣는 기술이었다. 그러나 몇 차례 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 우리는 어린 시절 채워지지 못한 그의 인정 욕구를 발견하게 되었다. 평범한 모습으로는 사랑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과도하게 공부에 매달렸던 그는 여전히 그 상처에 시달리고 있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과 우월감은 사실 내면에 숨어있는 열등감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 일단 우리는 먼저 그 지점을 다루기로 했다. 힘과 능력을 보여줘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믿음에 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다. 그 믿음이 진짜 그에게 도움이 됐는지, 현재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알아보고 어떻게 바꾸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한 언제 가장 감정적으로 견디기 힘든지, 그때마다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렇게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존중하는 대화 기술을 연습할 수 있었다.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게 힘들어서 찾아온 사람도 있었다. 그는 지나치게 격식을 갖춘 태도, 거리감이 느껴지는 대화법 때문에 주변에서 불편해하는 것 같다며 친밀해지는 대화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면 작업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낸 것은 그가 정작 가까운 관계를 매우 불편해한다는 사실이었다. 인색하고 차가웠던 부모님, 외로웠던 유년기, 경쟁자였던 형과의 관계를 풀어내면서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상처받는 게 무서워서 무의식적으로 사람들과 친밀해지는 것을 피하고 거리를 유지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먼저 그것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상처를 다룰 수 있게 된 후에야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대화 기술을 연습하기 시작했다. 말이 퇴행된 지점을 살펴보면 대부분 크거나 작은 마음의 균열이 남아있다. 균열을 매만져 주지 않으면 불필요한 곳에 힘이 실린다. 과부하가 걸린다. 휘어진 상태가 오래되면 통증이 심해지고 아픔은 결국 비뚤어진 방식으로 표출된다. 굽은 마음을 따라 말이 부자연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말 그 자체를 바꾸려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말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나를 이해하는 것이다. 말의 장막을 걷어올린 후 숨은 이유를 찾아내야 무엇부터 다시 시작할지 정리할 수 있다. 말의 기술만 배우는 것은 인스턴트 조리법을 익히는 것과 같다. 효과적인 기술이라면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검증된 조리법이기 때문에 맛도 제법 괜찮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요리하는 사람의 진짜 실력을 키워주지는 않는다.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최적의 처방이 될 수 있지만 기술로만 채워진 말그릇은 언젠가는 다시 갈라지게 마련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진정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말기술도 내게 맞게 체화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을 단축하려면 말하기 기술을 배우기 전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 먼저 가져야 한다. 나답게 말한다는 것. 말은 언어 이상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자 삶과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말을 도구로만 다루지 말고 나 자신을 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면을 이해하는 충분한 시간과 약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되묻는다. 왜 내가 먼저 변해야 하나요? 굳이 성숙한 말하기가 필요할까요? 그렇게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이런 도전을 받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되묻게 된다. 말을 건강하게 변화시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달려도 부족한 시간을 멈추어 스스로를 탐색하고 말그릇을 다듬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얼마 전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책을 다시 꺼내 읽었다. 저자는 철학자 조시아 오리스의 말을 빌려 이런 말을 남겼다. 그는 왜 우리가 단순히 존재하기만 해야 하는 것. 안전한 환경에서 단순히 의식주만 제공받는 것은 공허하고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지 알고 싶다고. 그는 우리가 스스로를 넘어서는 대의를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그것을 인간 본연의 욕구로 보았다. 그 대의는 큰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대의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위해 희생할 만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게 된다는 점이다. 로이스 교수는 자신을 넘어선 대의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충성심이라고 했다. 이 충성심은 우리처럼 평범한 존재가 겪는 역설적인 상황을 설명해준다. 에릭 에리슨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계단을 오르듯이 일련의 단계를 거치는데 각 단계에는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들이 있고 이를 뛰어넘을 때마다 삶에 필요한 능력을 하나씩 획득하게 된다고 말이다. 그런데 성인 중기부터 60세에 이르는 기간, 즉 각각의 성장 단계 중 가장 긴 시간 동안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개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생산성이다. 여기서 말하는 생산성이란 나 아닌 다른 사람, 다음 세대를 위해 가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을 뜻한다. 자녀를 양육하거나 후배들을 육성하는 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일, 뜻과 이상을 세우고 다음 세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등등. 이 모든 활동들을 통해 사람들은 생산성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배려와 자기 유능감을 획득하게 된다. 이 시기에 생산성을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잘 지냈던 이들은 인생에서 비교적 후회를 덜 남긴다. 잘못된 선택들도 있었지만 난 최선을 다했어라고 스스로를 격려할 줄 알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 그 과정에서 깊고 넉넉한 말그릇을 갖기 위해 고군분투한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일지 모른다. 되는 대로 살자며 모른 척하기에는 영 불편한 마음, 그것이 사실 인간의 본능과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내면의 말그릇 다듬기. 말을 하는 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은 분주해진다. 말을 할 때마다 몸이 반응하는 것은 물론이요. 세 가지 심리적인 시스템도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사람의 말 한마디 속에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감정과 공식, 습관이 녹아있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그릇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요소를 이해하고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는 일과 맞닿아 있다. 먼저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감정에 대해 알아보자. 말을 해야지 하고 생각하기 전에 항상 먼저 작동하는 것은 감정이다. 그러나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감정을 모른 척 할 정도로 지쳐있는 사람, 감정을 숨기거나 대체하며 살아야 했던 사람들은 여러 감정을 구별해내지 못한다. 그래서 다양한 감정을 몇 가지의 감정으로 대체해 사용한다. 당연히 소원에도 화를 내는 사람들, 혹은 그 감정들을 짜증이나 우울함만으로 표현하는 사람들. 이렇게 제한적인 감정 노출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그것이 어떻게 자신의 말과 관계에 영향을 주는지 인식할 수 없다. 감정은 원래 마음을 보호하고 관계 유지를 돕는다. 그러나 감정과 먼 거리 있는 사람들은 감정의 순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가짜 감정을 휘두르며 돼야 한다. 자꾸 마음과 다르게 말하게 된다는 것은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감정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느끼고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감정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더라도 그 다음 단계에서 막혀버리는 사람들도 있다. 인생에서 강렬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우려의 뇌는 그것을 통해 일종의 공식을 저장해둔다. 공식을 사용해 더 쉽게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경험을 통한 공식을 저장해두면 그와 비슷한 상황을 갑자기 만나게 되어도 고심하지 않고 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끔 잘못 저장된 공식이 건강한 말하기를 사용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윗사람의 말 = 공격이라는 공식을 세워두고 선배나 상사의 말에 반사적으로 반발하거나 변명할 수도 있다. 발달 심리학자인 볼비는 우리는 매일 많은 양의 정보를 다루고 적절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머릿속에 공식을 만들어 간다고 설명한다. 공식은 말하자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틀과 같다. 하지만 자신이 어떤 공식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하거나 그 공식에 스스로 갇혀 있거나 다른 사람의 공식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들을 세워놓고 잘잘못을 따진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기보다는 편을 가른다. 당연히 관계는 단절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말 습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한다. 말은 배운 대로 하기보다 입에 배인 대로 하게 되기 때문이다. 말은 체험으로 각인된다. 말 때문에 손해를 보았거나 후회해보는 사람이 있다면 다음에는 꼭 이렇게 말해야지, 다시는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한다. 그러나 너무 오랜 시간 입에 딱 붙어버린 익숙하고 편안한 말을 버리기란 어렵다. 고정된 패턴으로 금세 회귀해버린다. 그럴 때는 내가 그렇지 뭐, 성격이야 하면서 넘기지 말고 그 말의 탄생에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주 사용하는 말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건지,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뒷조사를 하다 보면 말의 출생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 이해하게 되면 의식하게 되고 의식하게 되면 변화의 가능성은 커진다. 떼어내려 해도 떨어지지 않는 말들은 자신의 선택한 말이라기보다는 학습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부모, 형제나 또래 친구, 사회에서 처음 만난 선배나 영향력 있는 어른에 의해 만들어진 말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지금껏 경험한 말들과 현재 당신의 말이 어떻게 닮아 있는지 그 상관관계를 알아봐야 한다. 의도한 말과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튀어나오는 말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말을 주도해야 말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감정을 세밀히 구별해서 그에 맞는 말을 고를 줄 아는 사람. 고정된 생각에 갇혀있지 않고 습관적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만이 말 때문에 후회하고 실망하고 탓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감정이 당신에게 말해주는 것. 당신은 감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대화 중에 감정을 얼마나 정확히 느끼고 표현하며 살고 있는가? 감정을 연구하는 폴 에크만은 인간의 감정체계는 긍정적인 감정은 최대화하고 부정적인 감정은 최소화한다는 행동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고통을 피하고 싶은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음에 대해서는 모른 척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속상함, 상실감, 수치심과 같은 부담스러운 감정들도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에 걸맞게 대우해 주어야 한다. 그것으로부터 도망가거나 대항해서는 안 된다. 그래, 난 지금 슬픈 거야 라고 감정 자체를 인정하고 내 얘기를 들어줘 하면서 공감의 방식으로 감정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감정으로부터 도망가기 시작하면 외로워지고 억울해진다. 이게 아닌데, 무엇인가 잘못되었어 하는 찝찝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의도하지 않은 쪽으로 말을 하기 시작한다. 잘못 선택한 감정이라도 일단 들어선 길이기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제대로 된 감정과는 점점 멀어진다. 마음과 일치하는 말을 하려면 먼저 감정과 친해져야 한다. 감정과 말을 엇갈리지 않게 연결시키는 능력이야말로 넉넉한 말그릇이 되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감정에 서툰 사람들. 어려서부터 국어, 영어, 수학을 배우느라 감정을 배우지 못하면 자라서도 감정에 서툴다. 지나치게 인색하거나 넘치게 사용한다. 자기 마음 한편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색을 모른 척하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감정만 보여주면서 살게 된다. 특히 분노라는 감정에 익숙해진다. 좋을 때는 표현도 안 하다가 억울한 일에만 반응하며 눈을 부라리고 목소리를 높이게 된다. 이른바 분노 중독이다. 화를 내면서 스스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며 점점 거친 말, 센 말만 찾게 되는 것이다. 슬픔이라는 감정만 사용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거나 가지지 못했을 때 무작정 슬픔과 우울함 속으로 빠져든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의지를 스스로 꺾고 주변의 관심과 위로를 기다리면서 삶을 보시한다. 화병과 우울증이야말로 감정에 서툰 사람들이 자주 걸리는 덫이다. 실망해서 화가 난 것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망과 화는 전혀 다른 감정이다.
실망이라고 생각하면 너에 대한 믿음과 앞으로는 기대에 대해 함께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만 화라고 생각하면 너 때문에 생긴 분노만 남겨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상대방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있기 때문인데 화의 목적은 상대방을 물러서게 하고 웅크리게 만드는 데 있다. 선배가 화를 내면서 말하면 후배는 속뜻을 헤아리기는커녕 야속하다며 화를 낸 사람을 원망하게 된다. 결국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화가 흘러가 버린다. 이것은 감정이 원했던 게 아니다. 감정은 당신을 해치려고 온 도둑이 아니라 도와주기 위해 찾아온 친구다. 당신의 말이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길잡이다. 그러니 감정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에 제대로 보아야 제대로 말할 수 있게 된다. 나의 감정을 다스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의 말그릇을 파악하는 법. 성공자의 필수 무기, 말하는 법을 더욱 증진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